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 잘 지내는 팁이요? 없죠. 직장 상사랑 어떻게 잘 지내나요? 그런 꿈을 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상사도 자기 부하 직원에게 친해지려고 하면 안 되고, 그 아랫사람도 윗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생각을 하면 안 되죠. 우리는 사적 모임을 하러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나라 민족이 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그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. 좀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. 직장 안에서 친하게 지낸다라는 건 저는 사실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는 해요. 근데 물론 정말 친한 친구를 만들 수도 있죠. 그런 경우도 있고요. 근데 다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어느 정도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여기는 어쨌든 우리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 회사 안에서 일하기 위해 만난 사람들이다라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되게 상처받거든요. 우린 친구가 아니잖아요. 동료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배제하면 안 될 것 같고, 또 동시에 그렇다고 너무 또 삭막하진 않죠. 예를 들어서 탕비실에서 만났는데도 일 얘기만 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. 저기 맥심 커피 한 잔 드시면서 그냥 뭐 자녀 이야기도 더런 뭐 할 수 있고, 그냥 딱 그냥 그 정도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좀 일을 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날이 서 있어서 서로 좀 기분 나쁜 농담이나 아니면 너무 자기 하소연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, 이럴 때에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좀 업무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,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좀 넘어가고 흘려듣는 연습. 너무 날이 서게 이 모든 것들을, 모든 말들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, 회사 내에서 하는 대화들은 가볍게 맥심 한 잔 타서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그냥 가벼운 이야기들로 이렇게 소통하면 좋지 않을까. 그리고 이 중에서 정말 이 사람 마음에 들어, 나 정말 이 사람이랑 소울메이트까지 가고 싶어, 이러면 퇴근 후에 연락하세요. 그래서 한 잔 하시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. 근데 회사 내에서 업무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럴 반응들에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 노하우 같은 거나 뭐 마음가짐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음, 우리는 번아웃이 오거나 본인이 좀 소진될 때 이거를 빨리 극복해서 의욕을 되찾고 열심히 다시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지쳤다라는 건 일종의 신호거든요. 난 쉬어야 된다는 신호입니다.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그걸 극복하려고 하니까 저는 극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수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.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죠. 내가 지쳤구나, 힘들구나.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죠. 넌 지금 뭔가 잘못됐어. 지금 이거 아니야?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응답을 해야죠.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아마 큰 병이 일게 될 거예요. 지쳤다면 쉬어야 됩니다.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쉬기가 쉽지 않잖아요.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. 최대한 좀 휴가를 내서 내가 넉다운 되지 않도록 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주말 같은 때에 직장인들을 제가 상담해 보면 굉장히 좀 죄책감을 갖고 쉬시는 것 같더라고요. '내가 주말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누워서 드라마만 봐도 되나? 내가 좀 자기 계발도 하고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좀 그래야 될 텐데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서 유튜브만 봐도 되나?' 근데 그래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하고 싶은 걸 하세요. 그리고 그 어떤 죄책감도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지는 토요일까지 엄청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틀 정도 허송세월을 이렇게 보내는 게 불가능한가. 마음 놓고 죄책감 없이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음. 이것도 역시 방법은 없고요. 마음가짐의 문제인데요.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, 우리 회사 그 문화들이요, 굉장히 좀 미움받을 용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. 잘 보여야 되고, 좋은 직원이어야 되고, 승진해야 되고,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남의 시선을 좀 많이 의식하는 것 같은데, 그게 결코 건강하지는 않죠.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계속 의식한다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, 그것은 나의 소설이다.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느냐, 이거는 다 나의 각본이고 내 소설이고, 그런 생각을 한 데에는 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났기 때문이지 그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. 저 상사는 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라는 것도 나의 소설일 수 있고요. 이런 소설을 잘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굉장히 촉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촉이 좋은 게 아니고 소설을 잘 쓰는 겁니다.
그리고 만약에 그게 진짜 팩트였다고 하면 그럼 뭐 어떡하라고 날 미워하는데 난 그래도 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너는 나를 미워하세요. 나는 내 삶을 살게요. 그리고 누군가의 요구에 다 맞춰줄 수 없는데 그건 너무나 허망한 욕심이고 이제 공허해지는 그런 삶의 패턴인 것 같아요.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미움받을 용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. 그러려면 미움을 많이 받아봐야겠죠. 많이 미움받고 사세요. 괜찮습니다. 그게 참 요즘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 MZ 세대라고 하면 자기 할 말 다 하고 마음대로 그만두고 막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인데 전혀 아니죠.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어려워해요. 위에 사람들에게 말 걸고 하는 거 눈치도 많이 보고 어려워하는데요. 저는 그럴 때 정 어려우면은 그 의도를 먼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구구절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. 막 이렇게 늘어놓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간결하고 분명하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질문이 있습니다. 그래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짧게 의도를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죠. 만약에 이게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"계장님 어쩌고저쩌고 하면 돼요?" 이러면 되게 귀찮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이제 마음의 눈치가 보이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짧게 한 문장으로 의도, "제가 잘 몰라서 의견을 여쭙습니다." 하고 공손하게 물어보고 나서 내가 물어볼 걸 물어보면 되겠죠.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사적으로 친해지고 싶어서 말 걸고 싶은데 바빠 보여요. 이런 말에 걸지 마세요. 걸 필요가 없는 거야. 철저히 비즈니스적으로 대해야죠. 너무 사적인 관계를 회사 내에서 채우려고 하면은 그런 거는 그냥 퇴근 후에 연락하시고 회사 내에서 업무 시간에는 저는 그런 것들은 항상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. 제가 없는 단톡방에서 팀원들끼리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. 업무 실수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사에게 혼났습니다.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창피해서 잠이 오지 않고 회사 나가기가 싫습니다. 40대가 되니 짊어져야 할 짐이 많습니다. 가족의 의식주, 부모님의 노후,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등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을 생각할 때마다 미래가 두려워지고 가슴이 답답합니다.